서울 도심 한복판 재개발 예정 지역에 홀로 서 있는 낡은 한옥에서 정의자는 하루를 시작한다. 78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등은 곱고 걸음걸이는 단정했다. 마당에서 빨래를 널며 하늘을 올려다보는 그녀의 얼굴에는 오랜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지만 여전히 품이 있는 아름다움이 남아 있었다. 오후가 되자 희자는 재개발로 인한 이주를 준비하며 집 안정리를 시작했다. 수십 년간 쌓여온 물건들이 하나둘 꺼내어졌다. 아이들의 어린 시절 사진, 돌아가신 남편의 유품, 그리고 세월의 무게를 견뎌낸 오래된 책들까지 모든 것이 그녀의 인생사를 말해주는 증거물들이었다. 안방 장롱 깊숙한 곳에서 낡은 책을 꺼내던 중 노란 종이 한 장이 바닥에 떨어졌다. 그것은 봉투였다. 정의자 양에게라고 정성스럽게 쓰인 글씨를 본 순간 희자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6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그 글씨체는 여전히 낯익었다. 아니, 낯익다는 표현보다는 그리웠다고 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편지 봉투를 조심스럽게 뜯어보니 1965년 5월 15일 날짜가 적힌 편지가 나왔다. 편지를 읽는 희자의 눈에서는 어느새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희자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내 마음을 받아주었으면 한다. 가난하고 미래가 불투명한 나지만 당신만은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 한영수라는 이름으로 끝나는 그 편지는 60년 전 받지 못했던 사랑의 고백이었다. 그날 밤 희자는 잠들지 못했다. 편지를 품에 안고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60년 전 그 시절을 떠올렸다. 대학교 문학 동아리에서 만난 2살 연상의 선배 영수. 가난했지만 시를 사랑하고 문학을 논하던 그의 모습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왜 그때 이 편지를 받지 못했을까? 만약 받았다면 지금의 인생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창밖으로 스며드는 달빛 아래 희자는 묻어뒀던 첫사랑의 기억과 다시 마주하고 있었다. 이 편지 한 통이 그녀의 평온했던 일상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희자는 아직 알지 못했다. 다만 마음 한구석에서 오래전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조용히 깨어나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했다. 78세의 노인에게도 여전히 뛰고 있는 심장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심장이 다시 한번 사랑을 꿈꿀 수 있다는 것을 희자는 이 밤을 통해 깨닫게 될 것이었다. 종로구청 2층 회의실에는 재개발 대상 주민들이 삼삼오오 모여 앉아 있었다. 대부분이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이었고 정의자도 그중 한 명이었다. 공무원의 설명이 이어지는 동안 희자의 시선은 자꾸만 앞쪽에 앉은 한 남자의 뒷모습에 머물렀다. 하얀 머리, 약간 구부정한 어깨, 그리고 왠지 모르게 익숙한 실루엣이었다. 설명회가 끝나고 그 남자가 일어서며 뒤를 돌아보는 순간 희자의 심장이 크게 요동쳤다. 80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깊은 눈빛을 가진 한영수였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치는 순간 회의실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오직 두 사람만의 시간이 흘렀다. 60년이라는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구청 앞 벤치에 나란히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영수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60년 전보다 많이 쉬어 있었지만 여전히 짧은 대화 후 희자가 용기를 내어 편지 이야기를 꺼냈다. 60년 만에 받았다는 그 말에
영수의 표정이 일순간 굳어졌다. 그제야 두 사람은 60년 전의 진실을 알게 되었다. 영수는 편지를 보냈지만 답장이 없어 거절당했다고 생각했고, 희자는 편지 자체를 받지 못해 영수가 아무 말 없이 떠났다고 여겼던 것이다. 서로를 그리워하면서도 오해 속에서 살아온 60년의 세월이었다. 희자의 아버지가 영수의 편지를 가로챘다는 사실도 조금씩 드러났다. 영수는 그때의 기억을 떠올렸다. 희자의 아버지가 찾아와 딸이 행복해지려면 당신 같은 사람과는 만나면 안 된다고 말했던 순간을, 가난한 자신이 희자를 불행하게 만들 것이라는 생각에 영수는 스스로 포기했던 것이다. 한편 희자는 아버지로부터 영수가 외국으로 떠났다는 거짓말만 들었을 뿐이었다. 벤치에 앉은 두 노인의 모습은 애잔했다. 이미 흰머리가 성성하고 주름이 깊게 패인 얼굴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20대의 청춘 남녀로 돌아간 것 같았다. 60년 전 하지 못했던 말들, 전하지 못했던 마음들이 조금씩 터져나왔다.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이것이 새로운 시작일 수도 있었다. 사랑의 나이는 없다는 것을, 진정한 사랑은 시간을 초월한다는 것을 두 사람은 이 만남을 통해 깨닫기 시작했다. 1965년 봄, 서울대학교 문학동아리방은 젊은 열정으로 가득했다. 20살의 정희자는 문학에 대한 순수한 열정과 아름다운 외모로 동아리의 꽃이었고, 22살의 한영수는 깊이 있는 문학적 소양으로 후배들의 존경을 받는 선배였다. 두 사람이 처음 마주친 것은 영수가 자신의 시를 낭독하던 어느 오후였다. 희자는 그의 시에 깊이 감동했고, 영수는 희자의 순수한 반응에 마음을 빼앗겼다. 청계천변의 작은 다방에서 두 사람은 자주 만났다. 영수는 가난한 집안 출신으로 아르바이트를 해가며 학업을 이어가고 있었고, 희자는 중산층 가정의 딸로 비교적 여유로운 학창 시절을 보내고 있었다. 계층의 차이가 있었지만 문학에 대한 공통된 관심사와 순수한 마음으로 두 사람은 서로에게 끌렸다. 영수는 희자에게 자신의 처지를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당장 내일 일도 알 수 없는 불안정한 현실, 졸업 후에도 불투명한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다. 하지만 희자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사랑에는 돈이나 지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진심만 있으면 된다고 그녀는 믿었다. 그때의 희자는 세상의 현실을 아직 제대로 알지 못하는 순진한 20살이었다. 하지만 희자의 아버지는 달랐다. 딸의 장래를 위해서는 안정된 집안의 남자와 결혼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영수의 존재를 알게 된 희자의 아버지는 직접 그를 만나러 갔다. 희자가 행복해지려면 당신 같은 사람과는 만나면 안 된다는 아버지의 말에 영수는 깊이 상처받았다. 자신이 정말로 희자를 사랑한다면 그녀의 앞길을 막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마지막 편지를 쓰며 영수는 눈물을 흘렸다. 사랑하지만 놓아주어야 하는 마음, 자신의 가난함을 원망하는 마음이 편지 한 장 안에 모두 담겨 있었다. 그는 편지를 희자에게 전해달라며 동아리 후배에게 맡겼지만 그 편지는 희자의 아버지가 가로채버렸다. 희자는 영수가 아무 말 없이 사라졌다고 생각했고, 영수는 자신의 마음이 거절당했다고 여겼다. 현재로 돌아온 두 사람은 그때의 아픈 기억을 나누며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60년이라는 세월 동안
각자 다른 길을 걸어왔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언제나 서로에 대한 그리움이 남아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젊은 날의 그림자는 이제 더 이상 아픈 기억이 아니라 두 사람을 다시 이어주는 소중한 연결고리가 되었다. 정의자의 딸 김은지는 52세의 나이에 정년을 앞둔 공무원이었다. 평생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며 살아온 그녀에게 어머니의 최근 변화는 당황스럽기만 했다. 어머니가 자꾸 옛날 이야기를 하고 이상한 편지를 들고 다니며 예전과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이 걱정되었다. 혹시 치매 초기 증상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도 들었다. 어느 저녁 은지가 어머니를 찾아갔을 때 희자는 평소와 다른 단호한 모습을 보였다. 자신에게도 개인적인 감정과 추억이 있다고,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그런 것들을 포기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은지는 어머니의 이런 모습을 처음 보는 것 같았다.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자신의 감정을 뒤로 미뤄왔던 어머니가 이제야 자신의 마음을 말하고 있었다. 같은 시각 한영수의 아들 진호도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 48세의 이혼남으로 딸을 홀로 키우고 있는 진호에게 아버지는 항상 든든한 버팀목이었다. 과묵하지만 책임감 있고 감정 표현은 서툴지만 따뜻한 마음을 가진 아버지였다. 그런데 최근 들어 아버지가 매일 편지를 쓰고 누군가를 만나러 나가고 예전과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다. 진호가 직접 아버지에게 물어보자 영수는 조용히 화를 냈다. 나이가 많으면 사랑하면 안 되냐고,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고 말했다. 진호는 처음으로 아버지의 이런 모습을 보았다. 평생 자신과 손녀를 위해 살아온 아버지에게도 개인적인 감정과 욕구가 있다는 것을 그제야 깨달았다. 은지와 진호는 우연히 전화 통화를 하게 되었다. 서로의 부모가 비슷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두 사람은 혹시 그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걱정과 당황스러운 마음이 컸다. 노년의 부모가 연애를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은지와 진호는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온 부모님들에게도 개인적인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나이와 상관없이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자식들의 이런 변화는 곧 희자와 영수에게도 큰 힘이 될 것이었다. 세대 간의 이해와 소통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가족이라는 것의 진정한 의미를 모두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다.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오후 정의자와 한영수는 경복궁을 함께 걸었다. 60년 전에도 이곳을 함께 걸었던 기억이 있었지만 그때와 지금은 너무나 많은 것이 달라져 있었다. 주변의 풍경도 두 사람의 모습도 그리고 마음가짐도 모든 것이 변해 있었다. 하지만 함께 걷는다는 것만으로도 두 사람은 충분히 행복했다. 궁궐 안을 천천히 거닐며 두 사람은 지나온 세월에 대해 이야기했다. 희자는 자신의 인생이 늘 누군가를 위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남편을 위해, 자식들을 위해, 시부모를 위해. 정작 자신을 위해서는 무엇을 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회한이 묻어 있었다. 영수는 희자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으며 말했다. 이번만은 자신이 희자를 위해 남은 삶을 살겠다고. 60년 전에는 가난 때문에
현실 때문에 포기해야 했지만 이제는 다르다고 했다. 나이가 들었지만 오히려 더 자유로워졌고 더 솔직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두 사람의 주름진 손이 맞잡히는 순간 주변의 젊은 연인들이 부럽지 않았다. 저녁이 되어 청계천을 걷던 중 희자의 표정이 갑자기 멍해졌다. 몇 초 전까지만 해도 영수와 즐겁게 대화하던 그녀가 갑자기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여기가 어디죠? 라고 물었다. 영수가 당황해서 희자의 이름을 불러봤지만 희자는 영수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표정이었다. 죄송해요. 당신이 누구시죠? 라는 희자의 말에 영수의 얼굴이 굳어졌다. 다행히 몇 분 후 희자의 정신이 돌아왔지만 영수는 깊은 충격을 받았다. 혹시 희자에게 치매 증상이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엄습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두 사람은 말이 없었다. 희자도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 어렴풋이 알고 있었고, 영수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다. 그날 밤 영수는 잠들지 못했다. 행복했던 오후 시간과 충격적인 저녁 사건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이제 막 시작된 것 같은 두 사람의 사랑이 벌써 시험대에 오른 것만 같았다. 하지만 영수는 포기할 생각이 없었다. 60년을 기다렸는데 이제 와서 포기할 수는 없었다. 희자가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자신이 기억하면 된다고 생각했다. 사랑한다는 것은 기억하는 것이고 기억한다는 것은 사랑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믿었다. 종합병원 신경과에서 받은 진단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정희자는 알츠하이머 치매 2단계로 진행된 상태였다. 의사는 앞으로 증상이 점점 악화될 것이며 기억 상실과 인지 능력 저하가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료실에서 나온 딸 은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고 영수는 말없이 주먹을 꽉 쥐고 있었다. 입원 결정이 내려졌고 희자는 병원 생활을 시작했다. 영수는 매일같이 병원을 찾았다. 희자가 자신을 알아볼 때도 있었고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대할 때도 있었다. 좋은 날에는 함께 병원 정원을 산책하며 옛 이야기를 나누었고 나쁜 날에는 희자가 영수를 보고 이분은 누구세요? 라고 간병인에게 물어보기도 했다. 어느 날 오후 희자가 영수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매일 면회를 오는 영수를 보고도 처음 보는 사람처럼 대했다. 간병인이 매일 찾아오시는 분이에요라고 설명해도 희자는 고개를 저었다. 전 저분을 모르는데요 라는 희자의 말에 영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병실을 나왔다. 복도에서 벽에 기대어 서서 영수는 소리 없이 울었다. 78세 노인의 눈물은 더욱 처절했다. 60년을 기다려서 만난 사랑이 6개월도 지나지 않아 이렇게 멀어져 가고 있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을 잊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영수는 뼈저리게 느꼈다. 그러나 기적 같은 순간도 있었다. 어느 날 밤 희자가 잠시 정신이 돌아온 것이다. 침대 옆에 앉아 졸고 있던 영수의 손을 잡으며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영수 씨, 고마워요. 영수가 놀라 깨어보니 희자가 자신을 똑똑히 바라보고 있었다. 제가 잊어도 영수 씨는 기억해 주세요. 우리가 사랑했다는 것을. 그 말을 남기고 희자는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영수는 희자의 손을 꼭 잡고 앉아 있었다. 비록 희자가 자신을 잊더라도 그녀를 사랑했던 마음만큼은
절대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기억은 사라져도 사랑은 영원하다는 것을,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이 기억하고 있는지와 상관없다는 것을 영수는 이 밤을 통해 깨달았다. 사랑한다는 것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라는 진리를 뒤늦게 알게 되었다. 한영수는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정희자에게 편지를 썼다. 그녀가 읽을 수 있든 없든, 기억할 수 있든 없든 상관없었다. 편지를 쓰는 것 자체가 영수에게는 희자와 소통하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희자야, 오늘도 너에게 편지를 쓴다로 시작되는 편지들에는 하루하루의 안부, 그리운 마음, 그리고 변함없는 사랑이 담겨 있었다. 병원에서 희자를 돌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영수는 더욱 깊은 사랑을 느꼈다. 희자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해도, 이상한 말을 해도, 때로는 화를 내도 영수는 묵묵히 곁을 지켰다. 밥을 먹여주고 산책을 도와주고 손을 잡아주는 모든 순간이 영수에게는 소중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을 그는 뒤늦게 배우고 있었다. 희자의 친구 오말분도 자주 병원을 찾았다. 평생의 친구가 서서히 기억을 잃어가는 모습을 보며 말분도 많이 울었다. 하지만 영수가 변함없이 희자를 돌보는 모습을 보며 깊이 감동했다. 영수 씨, 정말 고생이 많으세요라는 말분의 말에 영수는 고생이 아니에요. 마지막까지 함께하는 거죠라고 답했다. 자녀들도 점차 두 사람의 관계를 이해하고 응원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당황스럽고 걱정스러웠지만 영수가 진심으로 어머니를 사랑하고 돌보는 모습을 보며 마음을 열었다. 은지는 어머니가 행복해 보여요라고 말했고 진호는 아버지, 존경합니다라고 했다. 가족들의 이해와 지지는 영수에게 큰 힘이 되었다. 여름이 깊어갈 무렵 희자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다. 대부분의 시간을 잠으로 보내게 되었고 깨어있는 시간에도 의식이 흐릿했다. 영수는 병실에서 희자의 손을 잡고 마지막까지 함께했다. 희자가 세상을 떠나는 순간까지 영수는 희자야, 수고했어. 이제 편히 쉬어라고 속삭였다. 희자는 조용히 눈을 감았고 그렇게 78년의 생을 마감했다. 며칠 후 희자의 무덤 앞에서 영수는 마지막 편지를 낭독했다. 희자야, 60년을 기다렸고 6개월을 사랑했고 영원히 그리워할 사람입니다. 무덤에 하얀 국화꽃을 놓고 일어서는 영수의 뒷모습은 쓸쓸했지만 그 얼굴에는 후회가 아닌 감사의 표정이 스며 있었다. 비록 짧았지만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었다는 것에, 그리고 그 사랑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었다는 것에 영수는 고마워했다. 정희자가 세상을 떠난 지 2년이 흘렀다. 한영수는 이제 82세가 되었지만 여전히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었다. 그는 종로구 노인복지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다른 어르신들과 삶을 나누고 있었다. 희자와의 추억은 아픔이 아닌 소중한 보물이 되어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 복지센터에서 영수는 혼자 사는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편지 쓰기를 도와주고 때로는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위로를 건네주었다. 그의 온화한 미소와 따뜻한 말 한마디는 외로운 어르신들에게 큰 힘이 되었다. 복지사들도 영수 선생님이 오시는 날이면 센터 전체 분위기가 밝아진다고 말했다. 어느 가을 오후 공원 벤치에서 영수는 희자에게 썼던 편지들을 정리하고 있었다.
수백 통에 이르는 편지들을 한 장 한 장 넘겨보며 그때의 기억들을 되새기고 있을 때 손녀 한솔이 학교를 마치고 찾아왔다. 이제 12살이 된 한솔은 할아버지의 편지들을 보며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물었다. 할아버지, 이 편지들 뭐예요? 한솔의 순수한 질문에 영수는 잠시 생각에 잠긴 후 대답했다. 이건 할아버지 삶의 전부였던 사람이 준 이야기란다. 한솔은 편지들을 신기하게 바라보더니 갑자기 눈을 빛내며 말했다. 와, 할아버지, 이걸로 책을 써요. 영수는 손녀의 제안에 깊이 생각해 보았다. 자신과 희자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의미가 될 수 있을까? 늦은 사랑도 아름다운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은 사라져도 마음은 영원하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을까? 한솔의 순수한 제안은 영수에게 새로운 목표를 주었다. 그날 저녁 영수는 오랜만에 새로운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희자에게 보내는 편지가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였다. 사랑하는 여러분께로 시작되는 편지에는 자신과 희자의 이야기, 늦은 사랑의 소중함, 그리고 삶의 마지막까지 사랑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창밖으로 석양이 물들어가는 하늘을 바라보며 영수는 혼자 중얼거렸다. 희자야, 우리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주려고 해. 사랑은 나이를 묻지 않고 기억은 사라져도 마음은 영원히 남는다는 것을 이제는 알고 있다고 말이야. 82세 노인의 새로운 시작이었다. 사랑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는 것을, 진정한 사랑은 죽음 너머까지 이어진다는 것을 영수는 남은 생을 통해 증명하고 싶었다.